네, 안녕하세요. GS 리테일에 근무하고 있는 권영환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회사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오늘은 그 아동 급식 카드라고 그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 중에 저희 고객 입장에서 아동 입장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접속하고 계신 분이나 플로와 계신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저희 기업에서 걸음마 단계 1단계로 조금은 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듣고 좀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그 ESG 경영 관련해서는 워낙 그 뭐 신문지상이나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좀 스킵을 하고 본론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각종 ESG 경영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서도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적 성과보다도 더 많이 요즘에 강조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우리 저희 유통업체는 더더욱이나 MZ 세대 분들을 유념히 보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개념의 상품들을 구입하고 있는지를 보면 더더욱이나 우리 저희가 기업의 사회적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덕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활동한 사례들 몇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 저는 사실 GS 리테일의 그 여러 가지 사업부 중에서 편의점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GS 리테일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편의점이 있고요, 슈퍼 있고, 그리고 GS 샵이 있고요, GS 홈 쇼핑이 있고,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편의점 쪽에서 먹거리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한 이게 사회 공헌 활동 중에 이 부분을 조금 소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동 급식하고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라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는 편의점을 가지고 있고 그 편의점에 전국에 16,000명의 사장님들 저희들은 경영주 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일반 개인입니다. 그죠? 일반 개인 한 분 한 분 사장님을 모시고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각종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창업을 하고 싶은데 금전적인 요소나 각종 혜택이 좀 부여가 되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메시지가 좀 있어서 산하단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장애인 지금 재활시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분들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17년부터 매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많은 의사소통을 했더니 네일 스토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우리 자활복지개발원에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활센터와 저희가 가맹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가맹 계약을 맺으면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나 각종 일을 하고 싶은 저소득층 계신 분들을 일자리가 마련이 되죠. 그럼 일자리 마련이 되는데 이게 한 전국에 네일 스토어만 한 110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참 고무적인 게 여기서 일하시다가 나도 자신이 있다. 내가 창업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본인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신 거고 하고 주변에 도움, 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좀 도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한 사례가 8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과 우리 각종 산하단체 분들과 저소득자 요구가 있는 분들하고 잘 결합이 돼서 하나씩 사업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윤을 남기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네일 스토어 같은 방향을 좀 많이 좀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니어 스토어라든지 널범 스토어, 청년 드림 스토어도 유사한 개념으로 확장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들이 다 이제 그런 사진들입니다. 최근에 노인분들도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여기 와서 일하시고 각종 그 일거리를 통해서 본인의 삶의 행복을 느낀다는 분이 참 많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각종 배려 활동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도 계속해서 좀 늘고 있는데 좀 많이 알려져서 저희들한테 문의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덤으로 드립니다. 이 장애인 분들도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많은 우리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널범 스토어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도 작년에 그 청년 드림 스토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에 저희 기업에서도 같이 노력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 4개의 카테고리별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 학 회장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최대한 제가 배려할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발표드릴 부분을 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 하면 저희 회사 내에서도 각종 그 혁신 경진대회 같은 것들을 합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사원들끼리 조를 짜서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개선 활동한 걸 발표회 같은 것들 연말에 하고 분기별 단위로 또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작년 8월에 전 직원 이제 상반기 결산 개념으로 해서 8월에 공모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공모를 시행했는데 그 공모전 중에 우수상으로 이렇게 채택이 된 게 아동급식 카드 플랫폼 연계 시스템입니다. 이게 입사해서 얼마 되지 않은 한 2년 3년 됐던 친구들이 335조를 짜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주장한 것에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대부분 이런 혁신 경진대회를 하면 축하의 자리를 만들고 포상을 하고 누가 챙겨 보세요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했었는데 이 사업만큼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어려운 집안에 18세 미만 아동들이 급식을 식을 제대로 해결해야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저희 같이 식을 좀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등하시했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 현장에서 아동 관련해서 식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잘못된 행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동급식 카드를 가져오면 이게 아동급식 카드냐고 소리내어 굳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포스 시스템에 그 단말기 버튼을 눌러야 이 적용이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심지어 이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어른들이 배려한다 치고 뭐 설렁탕집에서는 프랜카드를 내건다든지 우리 편의점에서도 사용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홍보물을 게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더더욱이나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꺼리낌이 있게끔 만든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우리 친구들이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셨는데 요 분이 저희 사장님이신데요, CEO신데 요 메시지가 저는 와닿았습니다. 발표로만 끝내지 말고 현업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할 것. 이거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비서실에서 메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행 경과를 계속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멘트를 하시면,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식을 구매 담당 임원이거든요. 제가 구매를 하는데 음식을 구매를 해서 도시락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제 부서에서 그러면 챙겨야 될 업무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CEO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이제 그 미션에 동참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저희 회사 내에서 자주연이라고 해서 그 같은 팀 내에서 이런 해결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산 시스템을 바꾸려면 구매부서, 지원부서, 마케팅부서, IT부서가 모두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구매부서의 담당 임원이니까 제 건은 챙길 수 있지만 IT부서, 회계부서는 제가 못 챙깁니다. 그래서 임원들끼리 만나면 일이 더뎌요. 이럴 때는 실무 담당자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해결 방법을 당신들이 소사장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를 도출하는 그런 그 연구회가 생기거든요. 그 연구회가 자주연 되겠습니다. 그 연구회가 좀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발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업무를 진행해 보니까 서울시와도 연계가 되더라. 서울시 담당 공무원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이 안 되더라. 이걸 또 도출해낸 거죠. 또 카드는 신한카드에서 발급을 하니까 신한카드 쪽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답이 없더라. 이런 메시지를 이 친구들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방법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법적이나 정책적 이슈가 없는지 체크를, 저런 부분이 체크가 사전에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더라도 공무원분들에게 공표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아동 급식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유해한 것들은 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빼는 작업, 그리고 만들어진다면 이 상품을 어떻게 홍보할 거냐, 요거까지 자진을 통해서 문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 3개월을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3개월 정도를 논의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온라인 결제에 결정적인 그 강력한 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온라인 결제의 필수 조건은 기명화 카드가 돼야 된답니다. 이 무기명이면 안 되는 거예요. 14세 미만은 절대 온라인 결제를 못하게 돼 있고요. 14세와 18세 한 30% 정도 되는 인원들은 가능한데, 나머지 70%가 못하는 30%만 하게 되는 결제 시스템을 오픈하고 이용하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되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건 하지 말자 하는 쪽으로 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카드 회사와 상당히 많은 기구가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신한카드 관계자분은 오늘 온라인 사연에 없으시겠죠. 그쪽이 좀 사실은 조금은 큰 회사입니다. 카드 회사 중에서도 마켓시어가 상당히 넓은 회사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별로 없어요. 왜 굳이 그런 일까지 우리가 해줘야?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는 절실한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카드 결제 시스템은 카드 소유자와 실사용자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결제 승인이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면 결제 승인이 안 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동급식 카드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무기명으로 그냥 바우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쓰는 형태인데 이걸 일체화시켜주는 일이 중간 단계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서울시는 또 그 아동들의 정보를 넘기기를 싫어하고 요런 상태가 한 2달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방법은 딱 2가지죠. 이때 임원들이 움직여야 된다. 우리 현장의 실무자들이 이렇게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임원진에서도 경영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카드 경영진, 저희 경영진, 서울시도 제일 높으신 분 좀 오시라 그래서 같이요. 저희들이 오시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나눴더니 일체할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달 전에 개발이 완료됐고요. 다음 주에 테스트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적어놨죠? 팀장님이 하셨나? 그 신한카드 쪽하고 저희가 보통 한 50매덕 들면 우리 장표 작성하시는 분들이 저게 70억 이렇게 적더라고요. 한 저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좀 뻥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GS25 편의점을 이용하신 분들은 혹시 나만의 냉장고라고 아십니까? 저희 끄떡이시는 분이 5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객들이시다. 그 나만의 냉장고의 스타트는 이렇습니다. 우리 편의점에 가거나 유통업체 가시면 하나 사면 하나 주시는 서비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혼자 갔는데 음료수 하나면 되는데 2개가 굳이 필요 없는데 그럼 하나를 사고, 근데 2개 주는 거 사고 싶잖아요. 하나 더 주는 거 사고 싶잖아요. 그걸 앱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다음에 꺼내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나만의 냉장고입니다. 그 시스템을 하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편의점 이용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그 앱에다가 이 친구들만 사용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히든 페이지를 만들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제가 아까 그 김행아 작업을 하고 하면서 본인이 확인이 되면서 결제가 온라인상으로 결제가 돼서 내가 먹고 싶은 고급 도시락을 우리 집 앞에 또는 학원 앞에 또는 친구 집 앞에 16,000개의 편의점 앞에, GS25 편의점 앞에 주문을 해놓고 픽업해서 거기서 먹는 겁니다. 가져갈 수 있게끔. 그 결제도 다 됐죠. 내가 이 카드를 쓴다 안 쓴다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미리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빵빵하게 남은 걸 가져가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기존 상품뿐만 아니라 좀 업그레이드된 도시락도 이번 참에 출시하자라고 해서 오늘 점심 때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같이 저랑 같이 드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서 그 도시락이 나온 거고요. 이게 그 매뉴얼도 또 고쳐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 한 2번 방문해서 저희들 얘기를 잘 설명드리고 이런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홍보해 주시기로 했고요. 부모님한테도 좀 안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이게 영양 만점 도시락이라고 기존에 편의점에 4,500원 전후의 도시락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도시락을 좀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한 1년 반 전에 제가 우리 편의점은 왜 저가형 도시락만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야 될까? 지금 편의점 이용하는 고객층이 많이 지금 다양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편의점을 이용했다면 지금은
25년 전, 30년 전에 이용했던 고객이 이미 고령화 되셔서 심지어 60 넘으신 분들도 단골 고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양 도시락을 드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50이 넘어가시고 하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도시락들을 드시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어서 서울 시내 그 최고급 호텔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그 소갈비나 새우 도시락이나 민물장어 도시락이나 메로구이 도시락은 요 퀄리티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서울 시내 유명 그 호텔에 저 도시락을 또 팝니다. 한 2만 5천에서 3만 5천 원 정도 형성되고 있어요. 저희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게끔 작년에 이미 그 품질 높은 도시락을 좀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게 경험이 돼서 잘 됐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영양 만점 도시락을 공급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걸 구축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영양 만점 도시락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여기는 이제 스터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 이게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봄입니다. 뭐 서울대 공부할 일이 있어서 제가 공부를 좀 하러 갔었는데, 거기 우연찮게 그 식품영양학교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분이 그 급식에 대한, 아동 급식에 대한 논문을 다수 썼던 분이더라고요. 제 생각하고 너무나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서 참여 좀 하시죠라고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논문 발표된 걸 인용하셔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저희들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좀 하니까 아이들 영양 만점 도시락의 필수는 뭘까요? 어떤 류의 반찬류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윤 교수님이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간단하더라고요. 너무 간단해서 제가 뭐 이 어려운 걸 내가 물어봤지, 너무 쉬운 대답을 해주시니까 어떤 답을 하시냐면, 아이들은 고기가 많이 들어가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뭘 어렵게 생각했지. 고기가 상당히, 왜냐하면 한참 성장하는 아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단백질이 많이 돼 있는 고기들을 많이 섭취하게끔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 최고 좋은 거고, 거기에 샐러드와 과일 정도가 비타민이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 도시락을 드신 분은 알겠지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반부에 보셨던 호텔 도시락처럼 한 10,000원 정도 상당의 매가를 책정해야 될 상품을 6,000원이나 7,000원에 책정을 할 겁니다. 책정할 거고, 여기 아동 급식 카드를 가진 우리 아이들한테는 추가 20%를 항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4,800원에 저 도시락을 드실 수 있게끔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잘 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관계자들이 좀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 보이는 도시락이 되겠습니다. 정말 고기가 많이 들어갔죠. 네. 어른들도 드셔도 뭐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이런 도시락을 만들었으면 저희들은 품평회라는 걸 합니다. 출시 전에.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고생하신 분들이 저도 여기 있는데 여기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옆에 계신 분이 조금 무서운 사람인데, 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인데 유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드시고 계시고, 신한카드 관계자분들이고요. 저 위쪽이 서울시 관계자분들입니다. 오셔서 그 맵고 짜고 뭐 덜 어떻다 뭐 여러 가지 품평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도 반영 안 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얘기한 거는
왜냐하면 아동급식 카드거든요. 말씀은 들어요. 품평을 하고 뭐 듣는데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출시하는 상품들 그 회장님, 부회장님, 뭐 심지어 사장님들, 사장단들 다 모시고 품평회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 다 메모를 해요. 절대 반영 안 합니다. 그럼 망합니다. 저희들은 따로 MZ 세대 분들만 모셔놓고 다시 품평회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맞춰서 소스의 변화, 향, 풍미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고기의 품질, 뭐 저기 많고 적금 이런 것도 다 그분들하고 같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대신에 어른들 말씀은 잘 듣기는 들어야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여기도 또 적어놨네. 본부가 저 정도 비용을 부담한다고 팀장님이 또 적으라고 하셨구나. 좀 생색 좀 낼게요. 그렇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서울시 기준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그 작년 구성비를 가지고 올해 예측을 해봤는데요. 아동급식 예산이 270억입니다. 그 중에 편의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150억 정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저희 편의점에 와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게 식에 대해서는 여기가 좀 낮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 보고 뭐 잘한다 소리를 못할 것 같아서 낮다라는 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시면 더 잘해드려야죠. 그런 개념으로 출발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편은 정리를 한 부분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쪽에다가 크게 지금 강조를 해놨는데, 서울시와 이 모든 활동은 이제 진행이 돼서 서울시의 모든 아동 청소년 18세 미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청소년 시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접근을 했는데, 나머지 지자체 분들도 이렇게 별도로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구조가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빨리 해야 되는데 서울시와 했던 것처럼 7개월 동안 또 같은 일을 한다? 이거는 좀 낭비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이런 학회에 제가 참석하는 이유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아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GS 25만 하냐, CU도 하고 다른 경쟁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은 생각들이 다르신 것 같아서 이런 데서 공론화 해주시고 많은 바이럴을 해주시면 좀 그런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시에 가서 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그 실장님께서 GS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왔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공무원분들하고 얘기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 좋은 사업을 GS와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좋은 일은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할 뿐이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경쟁사한테 모든 자료를 다 배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셨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기사가 났거든요. 서울시와 아동급식 카드 비대면으로 고객분들이 아이들이 낙의감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다라고 대서특필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에서 지자체 한 분 한 분이 접촉을 하셔가지고 우리 독점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진행이 돼서 그거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데 요즘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이 전말을 좀 다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게 경쟁하는 거, 이 분야는 경쟁할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우리 그 유통업의 생리상 남이 뭘 하면 우리도 빨리 안 하면 뭐 직장생활이 좀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학회에 그런 분들 좀 초청을 좀 해야 되는데, 그죠? 농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할 일, 지자체에서 할 일, 고객분들한테
어떠한 모습으로 전달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그 품평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또 다른 제안이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었던 얘기를 별첨으로 한 장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거냐면, 지금은 아이들을 위한 도시락입니다.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도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혼자 사시는 분이나 두 분이 사시더라도 한 분은 고혈압, 또 당뇨, 각종 성인병에 같이 시달리고 있는데 맞춤형 도시락을 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이게 참 고마운 게 지금 온라인 시대에 저희 플랫폼 비유 우리 GS25 편의점이 참 좋은 게 전국에 16,000개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는 거. 그 매장에 매일 2번씩 물류센터에서 배송이 되고 있어요. 하면 전국망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각종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 이분이 혼자 계시고 당뇨를 앓고 있는데 이런 식의 도시락이 배달을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근데 저희는 1개, 2개 생산하는 건 안 돼요. 비슷한 류의 고객분이 독거노인분께서 3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면 되거든요. 만들어서 전국에 필요한 점포에다가 보내드리면 저희 회사에서도 도시락 배달 서비스 자원봉사 많이 하거든요. 자원봉사 단체와 협의해서 그분들이 가가호 방문해서 전달해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 서울시 여성정책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손뼉을 치시더라고요. 그 밑에 주무 과장님하고는 상당히 얼굴이 안 좋으시던데 일이 또 늘었죠. 어쨌든 그런 일도 향후에 같이 연구해보자. 저는 대찬성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일들도 같이 만들어 가야 될 상황이다 이런 생각하고 일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혹시 현장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나 추가적인 혹시 질문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 듣도록 하고 우리 회장님께 좀 마이크를 넘길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서 바로 같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같이 오신 팀장님을 좀 괴롭히려고 일부러 왜냐하면 또 뭐 인사도 못 하고 하셨으니까 팀장님께 잠깐만 일이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엄청 힘든 과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마스크. 네.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때,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도전적이었는데 어떻게 좀 잘 풀게 됐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나눠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지금 발표하신 이제 권영환 상무님 밑에 있는 이제 간편식품 기획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저도 실은 이제 구매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뭘 잘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 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뭐 저희가 ESG라고 매번 말은 해도 결국에 이제 기업에서 저희가 상품을 구매하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환경 쪽으로 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친환경 용기를 써야 된다. 이제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제 뭐 사회적인 뭐 소셜적인 부분도 이제 접하게 됐는데 실은 저도 이쪽은 아예 문외한이다 보니까 실은 뭐 교수님 질문 주신 대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울시를 제가 무작정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있는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뭐 상무님이 연결은 해주셨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 뭐 기회가 돼서 정책실장님도 우연찮게 만나 뵙고 그 또 아래쪽에 보니까 또 그 공무원들 체계는 또 밑에 또 과장님 또 높으신 과장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처음 한 2달은 거의 매주 서울시청을 갔던 것 같습니다. 갔다 오면서 이제 제가 뭐 저도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좋은 활동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면서 어떻게든 좀 성사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좀 그랬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은 이제 저희도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직이다 보니까 각자 맡은 파트별로 그 부분들만 합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뭐 마케팅 같은 경우는 카드사 접촉은 마케팅에서 하고 저희는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IT에서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각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각자 또 임원들이 다 계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 모으기도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거의 매주 강제로 그냥 모았습니다. 물론 뭐 상무님이 각 임원분들한테 다 연락해서 무조건 보내라라고 하시긴 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하려면 이게 이제 TFT의 형식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자주연으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자기한테 당장 도움이 안 되면 대부분 안 하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주인 의식을 갖고 하게 하는 거에 대한 좀 설득 작업은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 하면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쪽 이제 모임을 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주인 의식을 갖고 이제 하다 보니 여기까지 뭐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이 뭐 제가 말을 너무 두서없이 아닙니다, 말씀드려가지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협업 없이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업이 상당한 기회비용을 치르고 시간과 비용을 치르고 어떻게 보면 티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에 자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GS25가 이런 일을 어떻게든 시작했고 그것이 또 약간 선한 에너지와 영향력으로 다른 기업의 ESG나 CSR 활동에 좋은 촉매나 자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권상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하나 나왔습니다. 아까 그 저희 원프론 상품 같은 걸 사면 저희는 이제 뭐 운반하 뭐 가져가기도 싫고 또 신선성 때문에 거기 두기도 하는데 플로에서 질문이 한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나만의 냉장고에다가 내가 산 것을 세이브하는 기능도 있지만 누군가가 내가 샀는데 누군가에게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쉐어하는 그래서 그거를 따로 놔두는 기능을 어플에다가 하면 그게 있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성우님의 말씀을 선물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서 오케이. 내가 선물하고 싶은 사람한테 핸드폰을 입력하고 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도 힘든 사항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저장되어 있는 상품을 그냥 그 화면 스캔을 떠서 SNS로 그분한테 보내면 저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까 그 다툼 처음에 긴장이 있을 때 기명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무기명으로 예. 그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 예. 욕구를 가진 아동이 왔어요. 예. 근데 혹시 그 친구에게 예. 기명이 아닌 상태에서 이를테면 예. 누구나 원하는 아동이 길을 가다가 혹시 여기에 누군가가 도네이션한 그런 상품이 있나요? 라고 해가지고 있을 경우에 딱 그냥 필요할 때 체크아웃 하는 거죠. 그걸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거요? 질문의 취지는. 그것도 한번 검토 그렇죠. 해봐야겠습니다. 네. 예. 좋은 제안이신 누군가 것 같은데. 도네이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음. 누군가가 필요한 친구가 그것을 그냥 그 스토어에서 낙인감 없이 픽업할 수 있다면 근데 그 우리 자영업로 하시는 그 오프라인 매장, 설렁탕집이나 이런 데는 그적시에서 상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편의점은 이제 단점이 그겁니다. 사전에 얘기해 놓지 않으면 그 상품이 이 사람 거라고 저기 만들어서 보내는 활동이 없으면 그분한테 정확하게 그 상품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고 또는 그 점포에 있는 상품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량이 제각각입니다. 점포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그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좀 애로점은 있습니다. 너무 괴롭히는 것 같긴 아니, 한데 아닙니다. 저기 한두 분 뭐, 정도도 예. 채팅창에 있기 때문에 더 너무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마 뭐 제가 아는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수혜자인 MZ 시대에게 꼭 물어본다고 하셨는데 실제 아동급식은 네. 당연히 당사자주의로 아동들하고 같이 먹어보기도 하고 의견 수렴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떤 의견을 주셨네요. 꼭 아동들하고 같이 해보고 당사자주의를 거기도 반영해 주십사. 이렇게. 네. 그 저희 나름대로 이름을 붙인 그림자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MZ 세대 분들을 모셔서 이제 품평을 하는 그 단체인데요.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얻고 말씀을 듣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회사 내에서도 그 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전국에 MD 서포터즈라고 해서 이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셔다가 우리 출시 예정인 상품들에 대한 평가를 이분들한테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른들한테 얘기는 듣기만 합니다. 참고하시고. 네, 다른 선생님께서는 이런 피드백도 주셨네요. 이제 이게 아직 시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꼭 그 먹어본 친구들의 의견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영하는 그러니까 순환적인 어떤 프로세스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올리신 선생님들도 있네요. 혹시 저희가 뭐 제한된 시간에 또 약간 제한된 포맷으로 만나고 있긴 한데 네. 혹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네. 뭐 혹시 남은 게 한두 개라도 있으면 네. 네. 마지막 당부 또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끝을 네. 내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저기 일주일 전에 저희 회사에도 이렇게 모든 활동들을 오프라인에서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화상회의나 이런 걸 진행했는데요. 일주일 전에 그 편의점의 팀장 이상 리더 분들을 다 모아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245분이나 되던데요. 그분들 모으고 워크숍을 했는데 바베큐 파티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 같은 걸 들으니까 청취를 하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혹시 학회가 뭐 내년에 더 발전하셔서 그런 오프라인에서 이런 많은 저기 질의응답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더 좋은 저도 좀 1년 동안 더 노력해서 그래야 안 됩니다. 죄송하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 그 또 1년 후에 그런 또 워크숍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떠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게 전국의 지자체가 어제 지자체 선거를 했는데 시군구 구청까지 해서 전체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예, 비슷합니다. 예. 전국의 지자체가 253개 지자체 단체장을 어제 여러분들 뽑으셨거든요. 이 중에 157개 지자체는 아동 급식 카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나의 신용카드처럼 생긴 것에 내가 그 가고 싶은 데 가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드실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서 아직도 73개 지자체에서는 지류 쿠폰 또는 그냥 일괄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하면 받아서 드셔야 되는 원웨이 구조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7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많은 목소리를 좀 내주셔서 사실은 저희 돈도 되지 않지만 이 일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플로어에 있을 때 그 쉬는 시간에 박순환 우리 관장님께서 저한테 이 돈 안 되는 거 왜 하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제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그 조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GS25나 편의점은 하나의 그 지역사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생활 속의 일부거든요.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요즘 택배도 거기서 다 하지 않습니까?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 GS25에 와서 조금이라도 저런 대우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진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더 성공한다면 이 친구들한테 드리는 이미지가 저희 회사는 큰 자산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구매를 하는 담당 임원입니다.
지금 여기 관련돼서는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GS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마음 하나 하나가 모이면 좀 더 나은 사회, 조금이라도 같이 하는 사회 같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은 좀 금방진 소리를 한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이고 그게 발맞춰서 이런 학회에도 와서 말씀 좀 드리고 조언들을 듣고 좀 더 발전하는 회사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